12번 피아제가 제시한 인지발달의 촉진 요인이 아닌 것은 성숙, 애착 형성, 평형화, 물리적 환경, 사회적 상호작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숙과 성장의 구별법 아시죠? 성장이라는 것은 외부 신체적인 것이 발달하는 것이고, 성숙은 우리 질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죠. 애착 형성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주 양육자 간의 애정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달의 새로운 건 물리적 환경,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인지 발달을 촉진된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애착이란 뭐냐? 아이와 엄마, 주 양육자, 엄마 될 수 있지만 할머니 될 수 있고 할아버지 될 수 있고 삼촌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죠. 사이는 애정적 유대관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애착은 영아기에서 가장 사회적 관계로서 최고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결정된 시기가 언제냐? 출생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애착은 아기와 부모의 유대감이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를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세 번째, 정상적인 아이는 애착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아제 인간 발달은 뭐냐? 유전적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지 발달의 세 가지 촉진 요소는 뭐냐면 성숙, 물리적 환경,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피아제의 평형화라는 것은 뭐냐? 기존의 도식에서 새로운 도식이 나타나면 인지 도식의 불균형 상태가 나타난다. 이게 뭐냐? 날아가는 모든 것이 날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새라고 했는데, 뭐, 그게 독수리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것을 새로운 것을 새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 가지 세분화된 것에서 이게 혼란이 오죠. 이것이 인지도식의 불균형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식과 동화, 조절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례식장 갔을 때 처음에 얼뚱덜하잖아요. 그러면 절차도 모르고 예절도 모르면 어떻게 멀뚱멀뚱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 하는 것을 보고 따라 배우는 것이다. 아,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거죠. 그럼 동화는 장례식장에서 예절은 뭐 절을 2번 반한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죠. 아, 절차가 이런 것인가. 그 다음에 조절은 뭐냐면 그것은 딱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동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아동의 사고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형화가 이루어지고 평형화가 이루어지고 이 평형을 위해서는 동화와 조절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고 뭐 적응 관계가 된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아까 애착 관계가 피아제 인지 발달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번 체계 이론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균형은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체계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체계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균형이 아니고 안정상태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얼어 죽으니까. 그래서 보일러 시스템을 다 바꾸나가 체계 구조를 다 바꾸는 거. 그래서 안정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하죠. 다음 네겐트로피. 네겐트로피는 체계 내부에 이용하지 않는 에너지 감소. 이게 핵심이에요. 이용하지 않는 거. 필요 없는 에너지를 없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유 영역. 2개 이상의 체계가 공존하는 부분으로 체계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상태. 맞습니다. 혼란은 외부와의 상호작용으로 체계 내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태. 이것도 네겐트로피거든요. 이건 혼란이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계 이론 특징을 살펴볼까요? 통합된 전체로서의 기능하는 존재. 이게 뭐냐면 인간의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속의 인간. 이건 제가 직접 현재 경험했고 해봤기 때문에 제가 가장 신봉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환경이 바뀌려면
우리나라 그런 말 있죠. 맹모 삼천지교. 그런 말도 다 이 환경성 인간하고 맞아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상호 의존적이다. 구성원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한 부분의 변화는 전체의 변화를 줍니다. 이것은 뭐냐, 나비 효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부분과 전체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균형.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 체계 내 수평적 작용으로 변화가 없는 상태. 폐쇄 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수직적 상호작용은 외부와 소통하기 때문에 이것은 균형이 아니고 뭐 항상성 에너지, 안정상태 그런 쪽으로 가겠죠. 개방 체계가 되겠죠. 항상성. 체계가 위협 상태이면 원래 체계로 되돌아가라는 현상. 이것은 개방 체계가 되겠죠. 안정 상태. 아까 말했죠. 날씨가 추우면 보일러를 다 바꿔서라도 변화를 모색한다. 그렇죠? 그래서는 좀 강력하죠. 강력한 변화를 모색했죠. 그 다음에 정적 한류, 부적 한류. 정적하고 부적이란 말을 좋다, 나쁘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스키너에서도 정적, 부적이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좋은 것, 나쁜 거 보면 이게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서 이 생태체계에서 정적이라는 것은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적 한류는 것은 변화하지 않고 현재 상태 유지하는 것, 외부 상태, 폐쇄 체계 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사고 전체성이거든요. 한 사람의 변화, 뭐 한 체계가 변화, 그러면 전체가 일어난다. 나비 효과 같은 것이죠. 집안에서도 가족 치료할 때도 한 사람의 개인을 치료한 것보다도 한 사람 개인을 치료하다면 전체가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치료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적 인과론. 원인과 결과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자, 반대로 프로이드의 직선적 인과론을 정반대는 개념이죠. 원인과 결과는 여기서 프로이드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분명히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자, 체계의 주요 개념, 경계. 이거 좀 많이 헷갈리지만 몇 번 읽어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외부 환경과 내분이라겠네. 외부 환경과 구분해주는 테두리. 그러니까 우리 집 가족의 경계는 가족인 사람과 가족 아닌 사람을 구분해 주는 것이다. 대문 같은 경우에는 바깥과 집안을 구분해 주는 것이죠. 바깥과 집안을. 그 다음에 공유형이 아까 나왔죠. 두 체계가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서 체계 간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경계는 체계 내에서 해결하고 경계는 이게 경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경계는 체계 내에서 해결하고 수평적으로 그 다음에 공유형은 두 체계 간의 상호 이익을 위해서 관심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혼자서가 아니라 외부 에너지와 같이 함께 공유한다는 얘기죠. 혼론. 체계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체계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크든 작든 복잡하든 단순하든 하나의 부분인과 동시에 전체라는 것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가 움직이면 같이 전체가 움직이죠. 전체가 움직이고 하나가 움직이고 서로 크고 작든 복잡하든 그것을 다 같이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생태체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계는 거시 체계보다는 하위 체계이고 중간 체계보다는 상위 체계이다. 즉 이중 속성을 갖는다. 이 부분을 도표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있죠. 지역사회는 거시 체계보다는 하위고 그 다음에 중간 체계는 상위 이렇게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을 혼론이라고 합니다. 14번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억은 개인이 참여하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을 의미한다. 미시체계 연결, 그것은 중간체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은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개인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한다.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만 사회적 환경에서 개인이 변화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외체계입니다. 자, 정답을 볼까요? 네, 3번. 자,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미시체계는 개인의 생활과 가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정, 친구, 이웃, 학교와 관련된 환경. 중간체계는 아까 앞선 문제가 나왔잖아요. 미시체계 간의 상호환경. 예를 들면 미시체계라는 건 가정, 학교 그거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뭐 엄마한테 혼났는데 학교가 짜증낸다든가 그런 미시체계가 연결되는 거 그런 거 좀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체계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회적 환경, 공공시설, 놀이터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거시체계는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라는 게 뭐죠? 자연의 반대가 문화예요. 그러면 구름, 바람, 돌 그거 빼놓고는 모든 게 문화가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체계는 전생에 거쳐 역사적 환경의 변화를 말한다. 예를 들면 누구나 다 알듯이 옛날에는 선생님이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쌤이라는 그 언어도 엄청나게 변화가 왔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도표로 한번 볼까요? 자, 도표에 보면은 한 어린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미시책이라는 게 뭐냐? 어린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가족, 건강서비스, 교회, 뭐 유치원, 이웃. 그다음에 중간 체계는 이 미시체계 간에 가족하고 뭐 학교하고 관련된 거 서로 연결되는 거죠. 뭐그 교회가 있으면 뭐 이웃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친구가 있으면 또래 관계가 있고 또래 관계가 되면 학교 이게 중간에 서로 연결 관계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외체계는 이 어린이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의 친구랄지, 뭐 지역사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법적 서비스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거 다 엄청 많잖아요. 지역사회는 무지무지 많죠. 뭐, 동사무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복지관에 예를 들어 뭐, 진짜로 뭐, 방과후교실 같은 거 가잖아요.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 TV 같은 거. 그런 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거시체계는 문화, 저 전체를 다 포함한 거지. 전체를 다 싹 포함한 게 거시체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때문에 시간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환경이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거. 예를 들면, 선생님과 쌤이라 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키블러 로스의 죽음과 상시대에 대한 심리적 단계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A씨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만남과 헤어짐의 죽음, 추억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임종 전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릴 때 지역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걸 토해낼 수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임종을 맞이하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키블러 로스의 임종의 반응 5단계는 첫째는 부정. 왜 내가 이런 거 걸려야 되나? 그 다음에 분노. 왜 나한테만 이거 걸려? 분노. 그 다음에 나중에 타협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울증 오고, 마지막에 수용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16번. 테네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성염색체 이상 증세로 클라인필터 증후군, 테너 증후군이 있다. 임산부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불안은 높은 비율의 유산이나 난산, 조산, 저체중화 출산과 연관이 있다. 태아의 성장 발육을 위하여 칼슘, 단백질, 철분, 비타민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다운 증후군은 47개의 염색체를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기형 발생 물질이란 태내 발달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환경적 내용물을 말한다. 예, 정답은 모두 정답. 클라인펠터 증후군, 남성의 성염색체로 나타나는 증후군인데요. 이것은 유튜브에서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치면 아주 상세하게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너 증후군도 마찬가지고요. 여성의 염색체가 XX로 되어 있지만 테너 증후군은 X가 하나밖에 없다.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가 3개, 그러니까 46개 염색체인데 다운 증후군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기형 발생 물질, 신체적 기형이나 성장 지체, 뇌손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임산부의 카페인, 약물, 환경오염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17번. 영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양육자와 애착 형성은 사회 정서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피아제의 감각 운동기에 해당됩니다. 프로이드의 구강기에 해당됩니다. 에릭슨의 자율성 수치선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신뢰감대 불신감에 해당되겠죠. 제1 성장 급등기를 할 정도로 일생 중에 신체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영화기에는 일생중 가장 급속도로 이른다. 그래서 이것을 제1성장 급등기라고 하죠. 제1성장 급등기. 그 다음에 생후 1년에서는 뭐 신장이 75cm, 그 다음에 체중은 9.7kg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적 발달에서는 남녀의 성차가 좀 보인다. 신체가 각각 다르게 발달된다. 뇌는 생후 5년간에 가장 급격히 발달한다. 그래서 유아교육이, 영아교육이, 유아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 영아는 감각운동을 통해서 지능이 발달된다. 몸으로 느껴가지고 지능이 발달되죠. 그래서 자꾸 손운동, 뭐 감각운동을 많이 하죠. 영아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통해서 이해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에릭슨, 프로이드, 뭐 피아제를 한번 비교 분석해 봅시다. 1단계에서는 에릭슨은 유아기고 이거 신뢰감 아까 말씀드렸죠? 유아기, 신뢰감, 구강기, 프로이드는 구강기 해당되고 피아제는 감각, 운동기 해당되죠.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 자율성 수치심, 그 다음에 항문기, 전조약기. 이 에릭슨과 프로이드 이것은 한꺼번에 합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년전기, 주도성, 그 다음 남근기 해당되고 구체적 조작기, 학년기에서는 잠복기, 피아제는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프로이드 5단계에서 끝났고요. 피아제는 4단계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에릭슨은 8단계로 끝났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암기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암기 가장 좋게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부분 나눠서 구별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중심 성성 이전에는 유아기, 초기 아동기, 학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 이후는 성인 초기, 성인기, 노년기 그렇게 암기하면 연상법으로 하면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에서는 우리 짜장면을 생각하면 맨 처음에 짜장면 입으로 들어갔다가 엑기스가 이제 항문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남근기에서 소변으로 분출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짜장면 에너지가 잠복했다가 청소년식의 생식기로 분출되죠. 그 다음에 피아제에서는 조작기로 우선 생각해 보시고 전조작기, 구조조작 이 세 개를 먼저 생각하고 그 앞에 조작 앞에 감각 운동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연상법을 해갖고 구분해서 이해하면 금방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7번 영화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양육자와 애착 형성은 사회 정서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피아제의 감각 운동기에 해당됩니다. 프로이드의 구강기에 해당됩니다. 에릭슨의 자율성 수치선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신뢰감적 불신감에 해당되겠죠. 제1성장 급등기를 할 정도로 일생 중에 신체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영아기에는 일생 중 가장 급속도로 이른다. 그래서 이것을 제1성장 급등기라고 하죠. 제1성장 급등기. 그 다음에 생후 1년에서는 뭐 신장이 75cm, 그 다음에 체중은 9.7kg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적 발달에서는 남녀의 성차가 좀 보인다. 신체가 각각 다르게 발달된다. 뇌는 생후 5년간에 가장 급격히 발달한다. 그래서 영아교육이, 유아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 영아는 감각운동을 통해서 지능이 발달된다. 몸으로 느껴가지고 지능이 발달되죠. 그래서 자꾸 손운동, 뭐 감각운동을 많이 하죠. 영아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통해서 이해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에릭슨, 프로이드, 뭐 피아제를 한번 비교 분석해 봅시다. 1단계에서는 에릭슨은 유아기고 이거 신뢰감 아까 말씀드렸죠? 유아기, 신뢰감, 구강기, 프로이드는 구강기 해당되고 피아제는 감각, 운동기 해당되죠.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 자율성 수치심, 그 다음에 항문기, 전조작기. 이 에릭슨과 프로이드 이것은 한꺼번에 합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년전기, 주도성, 그 다음 남근기 해당되고 구체적 조작기. 학년기에서는 잠복기, 피아제는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프로이드 5단계에서 끝났고요. 피아제는 4단계로 끝나고, 그 다음 에릭슨은 8단계로 끝났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암기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암기 가장 좋게 된 것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부분, 이쪽 부분 나눠서 구별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중심 성성기 이전에는 유아기, 초기 아동기, 학년기기, 그 다음에 청소년 이후는 성인 초기, 성인기, 노년기 그렇게 암기하면 연상법으로 하면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에서는 우리 짜장면을 생각하면 맨 처음에 짜장면 입으로 들어갔다가 엑기스가 이제 항문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남근기에서 소변으로 분출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짜장면 에너지가 잠복했다가 청소년시기에 생식기로 분출되죠. 그 다음에 피아제에서는 조작기로 우선 생각해 보시고 전조작기, 구조조작 이 세 개를 먼저 생각하고 그 앞에 조작 앞에 감각 운동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연상법을 해갖고 구분해서 이해하면 금방 이해하기가 쉽습니다.